10번 주어진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값의 효용함수가 준선형 효용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값의 수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준선형 효용함수를 목적함수로 두고 X의 가격과 Y의 가격, 소득 M이 주어졌을 때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효용 극대화하는 문제를 풀면 준선형 효용함수의 수요함수들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을 X제와 Y제에 대한 한계 대체율과 X제와 Y제에 대한 상대 가격 비율이 같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한계 대체율을 구하면 X제 한계효용 나누기 Y제 한계효용으로서 이 효용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연대수 로그가 붙은 X는 X분의 1이 되고 Y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X분의 1이고 Y제의 한계효용은 1이 됩니다. 그래서 X제와 Y제에 대한 한계 대체율은 X분의 1이 되고, 이것이 X제와 Y제의 상대 가격과 같다는 것이 효용 극대화의 1개 조건이죠. 여기서 바로 오른쪽에 X제의 수요함수가 도출이 되고, 그리고 Y는 이 관계식을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돼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것이 Y제의 수요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구한 X제와 Y제의 수요함수는 효용 극대화점이 이 1개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서 도출한 것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XY 평면에서 내부해가 나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만약 코너해가 나올 경우에는 이 조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수요함수들을 다시 보면 X제 수요함수는 X의 가격과 Y제 가격의 비율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Y제 수요함수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만약 PY분의 M이 1보다 작다면 Y제 소비량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서 그 경우에는 영의 제약에 위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를 나눠서 PY분의 M이 1보다 작은 경우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여기 PY분의 M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소득 M이 Y제의 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을 사용해서 도출한 X제와 Y제의 수요함수가 바로 답이 되고요. 그래서 X제에 대한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가격 소비 곡선을 그려보면 오른쪽과 같이 됩니다. 즉 X의 가격이 변화하면 지금 X의 수요함수에서 X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X의 수요량은 증가를 하죠. 여기에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런데 Y제 수요 함수를 보면 X의 가격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X의 가격이 변화해도 Y제 수량은 이 크기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가격 소비 곡선을 그리면 XY 평면에서 이렇게 Y가 이 수준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X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X의 수요량만 증가하는 PCC가 이렇게 수평선이 되는 이러한 가격 소비 곡선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소득 M이 Y제의 가격보다 작은 경우죠. 이 경우에는 Y제 수요량이 0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0의 제약에 의해서 Y 소비량은 0이 되고요. 이 소비자는 소득 M을 모두 X제의 소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제약식에서 Y가 0이 되니까 PX 곱하기 X는 M이 되고, 그러면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제 수요함수는 PX분의 M이 됩니다. 이 경우에 가격 소비 곡선을 그려보면 Y제가 제로니까 이렇게 X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X제 소비량만 증가하는 모습이 되고, X축 자체가 가격 소비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Y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수요량이 증가한다. 사실 이 문제는 출제 교수님이 이 두 번째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선형 효용함수를 계산을 할 때 코너해가 아니라 내부해가 나온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문제를 구성을 해서 보기들 중에 1, 2, 3번은 다 맞고 4번이 틀린 보기다 해서 최초의 답이 4번으로 나왔는데, 이의제기에 의해서 이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 첫 번째 경우를 고려할 경우에는 1, 2, 3번도 틀린 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부터 보면
YJ 가격이 상승하면 Xj 수요량이 증가한다. Xj 수요함수를 봐야겠죠. 첫 번째 경우를 보면 Xj 수요함수에서 YJ 가격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Xj 수요량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X의 수요함수에 YJ의 가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가 상승하면 X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 따르면 1번 보기는 맞는 보기지만 이 경우에 따르면 1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두 번째, 갑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X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이 경우에도 X의 수요함수를 봐야겠죠. 이 첫 번째 경우를 보면 갑의 소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X의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은 틀리게 되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소득 M이 X의 수요함수에 들어가 있지가 않죠. 따라서 이 경우에 따르면 보기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보기 3번, 갑의 소득이 증가하면 YJ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것은 YJ의 수요함수를 봐야겠죠. 첫 번째 경우는 Y가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영역에 따르면 소득 M이 YJ의 수요함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M이 증가하면 YJ 수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르면 보기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를 했을 때 1, 2, 3번이 1번의 경우에는 모두 틀리게 되고 2번의 경우에는 모두 맞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보기 4번인데 X의 가격 소비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두 가지 모두 X의 가격 소비 곡선을 봤을 때 모두 수평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선형 효용함수가 객관식에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를 맞는 보기로 구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경우를 가정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왔었는데 지금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까지 고려를 했을 때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아마 판단이 돼서 정답이 없는 문제로 최종 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 소비 곡선을 한번 보면 최초에 소득이 제로일 때는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X제 소비량만 증가하다가 특정 시점, 즉 X제 수량이 PX분의 PY인 점에 이르게 되면 이때부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X제는 PX분의 PY로 소비가 고정이 되고 Y제 소비량만 증가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소득 소비 곡선은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오른쪽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X축과 ICC가 동일한 경우는 바로 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X제 소비량만 증가하고 Y제 소비량은 0으로 불변인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수직인 부분은 이 두 번째 영역에서 나타나는 소득 소비 곡선이 되겠습니다. 즉 X제 소비량은 PX분의 PY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M이 증가하면 Y제 소비량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11번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임금 W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16으로 설정할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얼마인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을 노동량과 임금 평면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선을 16을 수평으로 그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최저임금이 설정됐을 때 균형점과 사회적 최적인 균형점을 비교하면 되겠죠. 사회적으로 최적인 균형점은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최저임금을 설정했을 때는 여기서 균형이 성립을 하는데 지금 이 최저임금 하에서는 노동 수요보다 노동 공급이 더 많아서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균형점과 최저임금이 도입됐을 때의 균형점의 사회적 후생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 잉여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인데 최저임금이 도입됨에 따라서 최적인 수준보다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는 생산요소 시장이니까 생산요소의 수요자는 기업이 되고요. 생산요소의 공급자는 가게가 됩니다.
먼저 기업의 잉여를 한번 살펴보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기업은 이 400단위의 노동량을 고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를 나타내는 노동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실제로 지불한 임금에 해당하는 12의 높이를 뺀 A, B, C만큼의 잉여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이 빨간 점으로 균형점이 올라가니까 그 경우에는 A로 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B와 C만큼의 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생산요소의 공급자인 가계를 보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가계는 시장에서 받은 임금 12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을 나타내는 노동 공급 곡선의 높이를 뺀 DEF만큼을 잉여로 얻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균형점이 이 빨간 점으로 가서 16만큼의 임금에서 200단위를 공급함에 따라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인 노동 공급 곡선의 높이를 뺀 BDF만큼의 잉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증감은 B-2가 돼서 사회적 잉여를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잉여를 합친 거죠. 그러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최저임금 도입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데 그 양이 C랑 E를 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 빗금친 핑크색 삼각형의 모습이고요. 이것의 면적을 삼각형 공식으로 구하면 600이 나옵니다. 따라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이윤을 극대화하는 A기업의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A기업은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본재 한 단위당 2의 임대료에 4단위의 자본재를 임대하였고 이윤 극대화 생산을 위해 노동 투입을 결정하려고 한다. 단기의 상황이죠. 자본재를 이미 고정된 가격에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임금이 2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은 모두 완전 경쟁적이다. 이 문제는 보기를 보면 전부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단위의 자본재를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단기의 상황이고 결국 이 문제는 단기 비용 함수를 구해서 보기에서 묻고 있는 이 다양한 비용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용 극소화 문제를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W는 임금이고 R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재를 4단위 임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K반은 4가 되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은 이 생산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극소화 문제를 풀면 우리는 이 기업의 단기 총 비용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비용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나타내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함수는 비용함수의 정의상 생산량 Q의 함수로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제약 조건에서 일정한 생산량 Q바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량을 나타내는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 함수를 L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K 같은 경우에는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를 L에 대해서 정리하면 양변을 제곱을 한 다음에 10의 제곱을 좌변으로 넘겨줘서 정리를 하면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L은 10분의 Q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적 함수인 총비용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총비용 함수를 전개를 해보면 임금이 2고 그 다음에 L은 그대로 오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2고 자본재 양은 4단위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조건부 요소수요 함수를 이 L의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이 비용 함수가 생산량 Q의 함수로 변환이 됩니다. 이게 이 기업의 단기 총 비용 함수가 됩니다. 이 단기 총 비용 함수의 모습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생산량 Q에 따라서 변동하는 부분과 생산량 Q와 관계없는 부분인데 사실 이 8이라는 부분은 자본재를 고용함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죠. 2의 임대료에 4단위의 자본재를 임대한 비용이 8이니까 그래서 총 비용은 총 가변 비용과 총 고정 비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50분의 Q 제곱이 총 가변 비용이 되고 8이 총 고정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 Q로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 평균 가변 비용은 총 가변 비용을 Q로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평균 고정 비용은 역시 이 8을 Q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을 Q로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분의 Q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총 고정 비용은 2가 아니라 8이죠. 2번 평균 가변 비용은 50분의 Q인데 25분의 2Q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3번 한계 비용은 25분의 Q이다. 맞고요. 4번 평균 비용은 50분의 Q 더하기 Q분의 8인데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